내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서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경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먼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달러의 패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시작하면서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달러의 패권, 국으로서의 지위, 즉 달러의 안정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좋아하는 그 현상, 그리고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상, 그리고 그 달러의 패권은 이제 원유의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미국이 제일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죠.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군사력, 경제 능력, 그리고 혁신이 미국에서만 있다. 교육이 너무 좋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냥 달러 자체만 놓고 이 달러가 패권국으로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달러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두 번째는 달러를 저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달러를 공급을 많이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미국 입장에서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우디에서 원유를 중국에 보내면서 그냥 위안화로 줘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이 천연가스를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얘기한다든지, 즉 달러의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유의 시대에서 데이터의 시대로 바뀐다라는 측면, 그리고 달러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앞으로 데이터의 시대에서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 세계가 아닌 디지털 경제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피아트 머니, 즉 달러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그대로 1대1로 교환해주는 그런 코인이 있다면 이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 경제 시스템이 움직인다면 너무 좋겠죠. 즉 다시 말하면 1달러로 언제든지 바꿔줄 테니까 이 코인을 가져가서 써라. 그 개념이 스테이블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항상 1달러와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딴 코인인데 그 코인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져오면 1달러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그만큼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내가 이만큼의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언제든지 이 코인을 가지고 와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는 옛날에 그 금본위제 시절에서 또 비슷한, 처음에 화폐가 생겨났을 때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노트라고 하는 그 화폐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 노트가 거래되기 시작할 때는 금이 있었어요. 그 금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네가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 보관증 가져오면 금을 돌려줄게라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에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나눠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루나 사태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이 루나 그리고 테라 그리고 UST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특이하게도 담보에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고리즘에 기반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담보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테더사에서 발행한 USDT입니다.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죠.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가 발행한 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USDT는 테더사에서 말하기로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달러를 가져오더라도 내가 그 1달러를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최근에 최근에는 지금 이 코인이 이 그림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USDT를 가지고 가서 나 달러로 바꿔줘 라고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2위 그룹에 있는 USDC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달러를 줄 테니까 USDC를 줘 라고 얘기하는 코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테더사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발행한 코인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약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너네들 가지고 있는 달러 진짜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테더사에서는 싫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정부에서 싫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각 명령을 내리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지만 만약에 테더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테더사가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이슈 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헝다 사태가 이슈가 됐을 때 테더사가 가지고 있는 담보가 안전한 거냐라는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의 의심은 테더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달러가 혹시 미국 국채처럼 안전한 것이 아니고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테더사가 발행한 코인을 가지고 와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테더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팔아서 줘야 될 텐데 그 무엇인가가 CP라고 하는 기업 어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자, 좀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달러 패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리고 미국 달러 패권이 30년 후에도 연장되기 위해서는 즉 디지털 경제에서도 달러가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초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연준에서 발표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향후에 결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나 아니면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기술의 혁신을 통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마도 불편했을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연준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들어갈 것 같고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담보로 묶어놔야 되는데 그 담보는 반드시 가장 유동성이 좋은 달러 자산이어야 된다라고 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안전한 달러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미국 국채가 되겠죠. 근데 미국 국채를 여기다가 저장해 놔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또 뭔가요?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러의 패권이 30년, 40년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도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 했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기업의 역할은 돈을 싸게 빌려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을 싸게 빌려오는 것이 먼저고요. 그 돈으로 장사를 잘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돈을 싸게 빌려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첫 번째 코스트 오브 코인 에쿼티, 즉 주식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의 코스트는 너무나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금리죠. 금리만큼을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실은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기업이나 많은 조직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겁니다. 이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인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모 게임 업체도 그랬고요. 최근에 있었던 루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인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은 아무런 비용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냥 폰지 사기처럼 이렇게 이호석이라고 쓰고 코인이라고 한 다음에 발행한 다음에 돈을 조달하는 거는 당장은 아무런 비용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비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현상들은 초창기에 주식회사가 생겼을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주면서 돈을 받는다? 그 당시만 해도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아니 주식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그거 가지고 돈을 달라고? 내가 널 뭘 믿고 주냐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경제가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코인으로도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코스트 오브 코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코스트 오브 뎁, 즉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리는 거, 이건 너무 쉽죠. 근데 주식으로 돈을 빌려서 비용? 어렵죠. 코인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적어도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너십이 생겨야 됩니다. 즉 내가 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코인을 발행한 생태계의 주인이 된다라는 주인의식을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이 커뮤니티가 발전할수록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오너십이 구현됩니다. 즉 오너십과 커뮤니티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형성된다면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점점 세가 확대되지 않고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코인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그분들이 느끼는 오너십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에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코인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많은 현상들,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많은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코인의 발행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제가 지금 제시한 세 가지의 숙제, 즉 오너십과 커뮤니티, 그리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이 세 가지 개념을 동시에 충족한 그런 코인이 생기고 그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가 탄생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규제가 생기고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너무나도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처럼 코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쉬워지는 세상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존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를 일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진짜 투자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얼마나 더 복잡해질 건지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꼭 오랫동안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투자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올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투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